스포츠에서 부상은 종목을 불문하고 가장 큰 변수에 속합니다. 세상에 많은 스포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는 농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농구는 한 팀의 경기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경기 규모가 작은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만 빠지게 되어도 전력의 20%가 손실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NBA에서는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태의 심각성이 컸던 NBA 역사를 통째로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순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BA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MVP를 받은 선수는 누구일까요? 1년에 세상에서 농구를 가장 잘해야 받을 수 있는 MVP상을 제일 어린 나이에 수상한 사람은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매직 존슨, 카림 압둘 자바도 아닌 데릭 로즈입니다. 2010-11 시즌이 끝나는 날 태어난 지 정확히 22년 191일째가 되던 로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역대급 탄력을 선보이며 한 시즌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되는 MVP상을 받게 됩니다. NBA 역사를 바꾼 그 첫 번째 순간은 2012년 플레이오프에서였습니다. 시카고 불스는 해당 정규 시즌 승률 75.8%로 리그 공동 1위이자 최고의 우승 후보였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상대적인 약체 필라델피아를 만난 불스는 1차전 경기 종료 2분 여짓 남은 상태에서 15점 차 가까이 이기고 있었고, 이때쯤이면 감독은 팀의 에이스 데릭 로즈를 쉬게 해줄 수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즈는 코트 위에 계속 있었고 밝은 미래가 아직도 많이 남은 그의 선수 생활을 사실상 마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기 막판 특유의 빠른 드리블을 치던 도중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아주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데릭 로즈를 잃은 시카고 불스는 단순히 전력의 20%를 잃은 게 아닌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를 잃은 셈이었고, 필라델피아의 시리즈 전적 2대4로 패하며 충격적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만약 로즈가 경기를 크게 이기고 있던 그때에 벤치로 내려와 휴식을 취했다면 그는 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이름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마이애미 히트를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꺾고 손쉽게 르브론의 첫 우승을 또 한 번 미뤘을 수도 있습니다. 데릭 로즈가 건강했다면 과연 2010년대 NBA 모습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알아볼 NBA 역사를 바꾼 순간은 4년 연속 파이널에서 만난 골든 스테이트와 클리블랜드의 첫 번째 맞대결, 2015년 NBA 파이널에서 일어납니다. 마이애미에서 4년간의 화려한 농구를 마무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르브론 제임스와 리그 최고의 가드 중 한 명인 카이리 어빙이 힘을 합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앞으로의 3년 동안 파이널에서 상대하게 될 스테픈 커리의 골든 스테이트를 마주합니다. 1차전 정규 시간 48분 동안 우열을 가릴 수 없었던 양 팀은 연장전에 돌입했고, 그때 클리블랜드에게는 치명적인 순간이 일어납니다. 연장전 분위기에 제대로 불이 붙었을 때 카이리 어빙이 코트 안쪽으로 드리블을 치던 도중 왼쪽 무릎에 있는 슬개골 부상을 당하였고 남은 경기를 모두 결정하게 됩니다. 카이리 어빙의 이탈로 남은 플레이오프를 혼자 이끌어 나가야 했던 르브론은 혼자서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챔피언 자리를 골든스테이트에게 내어줍니다. 만약 카이리 어빙이 건강한 상태에서 클리블랜드가 우승을 차지했다면 골스는 왕조라는 수식어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시즌 클리블랜드가 실제로 골든스테이트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왕조가 시작되고 르브론 제임스는 마이클 조던과의 고트 논쟁, 즉 역대 최고 선수가 누구인지를 놓고 벌이는 논쟁에서 좀 더 확고한 입지를 다졌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NBA 역사를 바꾼 순간은 2019년 골든스테이트와 토론토의 파이널에서의 일입니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부상을 당한 케빈 듀란트의 전력 이탈로 원래보다 약한 라인업으로 시리즈를 시작한 골든스테이트는 첫 4경기 중 3경기를 패하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골든스테이트 메디컬 팀은 케빈 듀란트가 다시 코트 위에서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고 했고, 케빈 듀란트의 복귀만이 골든스테이트의 희망이었습니다. 실제로 듀란트는 복귀 경기인 5차전 첫 12분을 뛰면서 11득점을 할 정도로 팀에 큰 기여를 했고 골든스테이트에게는 다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쿼터 초반 골든스테이트의 점차 살아나는 희망의 불씨는 한순간에 꺼지게 됩니다. 돌아온 케빈 듀란트가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부상을 당한 것인데요. 케빈 듀란트의 부상에도 골든스테이트는 어떻게든 5차전을 승리했지만 6차전에서 클레이 탐슨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며 토론토에게 챔피언 자리를 내어줍니다. 지난 5년간의 골든스테이트 왕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역사상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1995-96 시즌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가 세웠던 72승 10패의 기록을 73승 9패로 갈아치웠고 NBA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점 열풍을 불러온 것도 다름 아닌 골든스테이트입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에게 단 하나 부족했던 것, 그것은 바로 최고 전성기의 상징인 3핏, 즉 3년 연속 우승입니다. 2017년과 18년 우승으로 2년 연속 NBA 정상을 차지한 골든스테이트는 19년 3핏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케빈 듀란트의 부상이 아니었다면 수많은 레전드의 상징과 명예인 3핏을 달성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케빈 듀란트는 골든스테이트에 있는 3년간 3번 모두 우승을 하며 팀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물론 이미 일어난 일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만 분명 그때의 안타까운 부상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NBA는 수많은 팬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수많은 스타들의 안타까운 부상 없이 최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NBA를 기대해 봅니다.